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아이온큐와 실스크가 잘하면은 이 합병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인수가 된다든지 연결고리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얘기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말하자면 이 거대한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이야기해 볼 생각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 말에 뭐 무조건 믿으라라는 건 아니고, 저도 이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뭐 이게 무조건적으로 아직 뭐 합병할 거다 뭐 이런 공시 내용이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성지순례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이 아이온큐와 실스크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은, 사실 보다시피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다 올랐어요. 그 중에 실스크만 사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어쨌든 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무너지고 양자 컴퓨터도 같이 빠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뭐 했다? 갑자기 또 이제 무역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해주죠. 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들이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뭐다? 실스크가 사실 뭐 차트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약간 그래도 막판에 저가 매수해서 좀 들어왔으니까 반등만 잘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어제 분명히 모든 양자 컴퓨터가 다 올랐음에도 실스크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게 이제 사실은 또 이 뉴스가 나오죠. 실스크가 뭐 한다?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지금 등록 직접 공모 가격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하인츠 캐피탈 이제 매니지먼트가 주도하는, 얘네가 이제 주도하는데, 공모로 주당 4달러에 매각되는 보통주와 행사 가격이 4.6달러에 달하는 와런트로서 이제 공모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악재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공모 발표하면 계속 사람들이 내다 파는데 악재는 아닙니다. 왜? 자, 보면 알겠지만 그 실스크라는 기업이 지금 뭐 4달러도 안 하는데, 지금 아까 어제장 기준 몇 달러였죠? 자, 어제장 기준 3.38달러입니다. 3.38달러인데 지금 뭐 하겠다? 4달러에다 이제 누군가 사간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붙은 가격.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나와있지만 뭐 합니다. 4.6달러. 7년 후에 만료되는 7년 이내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행사를 4.6달러를 또 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거예요. 누군가는 미래를 보고서 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게 어제 아이온큐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프리미엄 방식을 붙여가지고 매매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PIP라고 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사실 문제되는 게 뭐예요? 하인츠 캐피탈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하인츠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스크는 좀 다른 게 뭐냐고 하면요, 하인츠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이번 공모에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도했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도 아까도 나와 있지만 다른 기관, 하인츠 캐피탈이 주도해가지고 여러 기관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 기관 투자들이 여기다 계약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하인츠 캐피탈이 지금 사실 부각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PIP라는 거래, 사적 투자라는 게 과거부터 미국 시장에서 논란이었던 게 뭐였다 했습니까? 합법적 내부자 거래를 통한 이 내부자 거래다. 그래서 이게 곧 발표된 자료라든지 비공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내부자들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제도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은 뭐한다? 오히려 어떤 호재성 기사나 뉴스가 나올 걸 뻔히 알고 공시자료를 알고 뭐한다? 미리 가져다 사는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되는데,
이게 아이온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하필이면 이 매니지먼트 캐피탈 이 공모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관이 겹친다라는 겁니다. 겹친다.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의문을 자아내게 되는 거죠. 왜 하필 지금 타이밍인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이게 번역을 해서 지금 여러 기관 투자자라고 지금 이제 그 공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영어 원문을 보면요. 이제 several institutional investors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기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미국식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이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참여 기관 수에 따라서 이제 보통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현 문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통 해석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잡는 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15개 이상은 뭐라 부르고 15개까지 뭐라 부르고 뭐 이렇게 보는데, 보면 알다시피 방금 했던 several institutional invest 같은 경우 뭐다? 8개.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포함된 게 8개 지금 기관이 참여했을 거다라고 표현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라고 표현했지 어떤 기관이 참여했고 어떤 기관이 참여했고 이런 거를 뭐 했습니까? 비공개했거든요. 사실 보통의 이게 정말 당당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관이 참여했는지까지 보통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개를 안 해도 보통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공개를 안 해도 이게 공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관이 5% 이상의 지분의 물량을 쥐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10일 이내에 공개 보고에 대한 의무가 생겨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8개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한 1,500만 주가 이제 상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8개 기업이 나눠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분 5%가 안 넘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커요. 그럼 지분 5%가 안 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된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얼마의 지분을 공모에 참여를 통해서 가지고 갔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불가능하게 하느냐? HCM이라 해서 이제 하이츠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이 관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거예요. 실스크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뭐 한다? HCM 주도하에 어쨌든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뭐 했다? 이거를 누가 뭘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HCM이 자기가 이 휘두르기 좋은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은 이 공모를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 꽂아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일 이후에 어떤 기관이 정말 공개를 통해서 어떤 기관이 이거를 참여했는지까지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5% 미만이 됨으로써 비공개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여기에 있어서는 HCM이 말이 주도지 얘가 지금 거의 진두지휘하고 있구나를 예측할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자, 보다시피 뭐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단일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10억 달러, 말도 안 되는 6조에 달하는 향후 100달러에다가 지금 거의 총 1조 4천억을 처음에 지금 보통주 공모 참여했고요. 추가 거의 5조 정도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밟을 수 있는 워런트를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온큐에는 6조를 투자함으로써 지금 시장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현재 HCM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다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게 정말 실스카의 연결고리로 연계될 수가 있다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제가 오늘 보면서 이 음모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게 뭐냐고 하면은, HCM이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는 직접 공모를 참여해놓고 왜 이번엔 주도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실스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맥신 그룹에다가 이 공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리했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지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관, 이 모든 거의 대리가 지금 맥신 그룹이 되거든요.
그럼 이미 실스크의 대리가 맥신그룹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맥신그룹이 모았다. 사람을 구해오는 게 아니라 HCM이라는 이 뭐예요? 캐피탈사가, 매니지먼트사가 사람을 이렇게 기관을 다 구해가지고 여기다 쪼이 던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기존의 HCM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맥신그룹이 주도해서 기관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면 말은 달라지겠죠. 왜 하필 맥심그룹의 대리인이 있고 공모를 여기 위임한 주관사가 있는데 대리인이 있는데 왜 HCM이 굳이 주관을 가지고 기관들을 끌어모아서 여기다 꽂아놨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뭐에 대한 분명히 뭔가가 있어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HCM 같은 경우는요. 아이온큐에 이제 지분 통제권을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실스코어에 대한 이 기관, 얘가 이제 그 HCM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을 꽂아 놓음으로써 이 실스코어에 대한 그 권한 역시도 어느 정도 내 밑에 둘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게 실스코어와 이제 아이온큐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뭐 나중에 이게 뭐가 된다. 이 HCM이 현재 아이온큐의 지분과 실스크의 지분이 다른 기관들에 넘겼다고 하지만 이 공모 구조와 조건을 이미 설계를 완전히 끝내놓은 상태라고 하면요,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엮으려고 하면은 실스크와 아이온큐가 엮여가지고 어떠한 뉴스가 나오든 보도가 나오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SIG라고 해서 이게 서스코헤나 인터내셔널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SIG가 뭐 했냐고 하면 모회사라 적어놨잖아요. 1996년에 하인츠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자회사겠죠. 자회사. 근데 이 모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융 쪽으로 많이 밀어요. 계속해서 금융 쪽으로. 그래서 난 뭐 금융 쪽으로 많이 미는데 최근에 이 모회사가 쓸어담고 있는 게 뭐냐? 대규모 비트코인입니다. 대규모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ETF, 대규모로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기관 중에 탑에 드는 건 역시도 이 SIG라는 캐피탈사의 그룹의 그룹. 그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SIG는 비트코인 ETF를 엄청나게 대거 쓸어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끌어내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암호화폐는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박살날 거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모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양자 컴퓨터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나의 비트코인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SIG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뭐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 최근에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 뭐였어요? 양자 암호화 기술로 비트코인 1조 달러 시장 보고 나선다 했잖아요. 양자 네트워크에다 디지털 자산에다가 미래 이 보안까지 엮어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요, SIG는 그 HCM은 SIG를 통해서 SIG가 HCM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양자 금융 패권 프로젝트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을 밑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하면은 조만간 뭐가 돼도 아이온큐와 실스크와 과에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한 건 일단은 10일 내에 실스크가 그 어떤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HCM의 주도하에 이 참여를 했고 얼마의 지분을 가져갔고 이 공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공시가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어찌 보면은 너무 멀리 나아간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가능성이 1%, 10% 정도도 있을 수 있지 않는 얘기이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